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수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전시킵니다. 국수내부 직업 망당은 청와대의 완전 기밀과 서울 잿더미만을 조력해 할 것이며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 투입은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있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는 핵 악몽 속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네, 우리 국군, 우리 군의 그 평양 초토화 작전 공개,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말이 많으니까요, 좀 무감각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고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함께 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10월 12일 날 뭔가 할 것 같죠? 그럼요. 그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5차 핵실험은 국무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한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당위원장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맞는 당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입니다. 네. 더 큰 날이죠, 이 날이. 그리고 더 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겠지만 한 10월 8일쯤 되는 날에 핵실험을 하던 6차 핵실험을 하던 장거리 미사일을 쏘던 이런 것을 꼭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걸 안 하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10월 8일 날 저는 북한이 뭐 9시부터 뭐 한 3시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22년 전 94년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인데 네. 아니 제가 상계동에 살 때인데 슈퍼마켓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박영수가 이야기를 해서 라면하고 가스통을 사고 생수를 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못한다. 네. 그게 지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북한이 어제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서 또 얘기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이건 도수가 더 높습니다. 그때는 박영수라는 서기국 부국장이 나와서 한 건데 이건 총참모부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바다를 확 만들어 버리겠다고 어제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거야말로 저는 도적이 매를 든다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북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민구 장관의 이야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든가 하는 경우에 북한을 초토화하겠다는 우리는 방어용 견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은 지금 북한 정치 체제상 김정은한테서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충성 경쟁에서 뭔가 센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센 말을 한 것 같고 이거야말로 한국에 뭐 어떤 안보적인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 네. 뭐 서울이 우리 보고 초토화 작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랬다. 서울이 우리 보고 초토화한다고 그런다.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말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 같은 거 다시 참여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네가 일을 벌려놓고 지금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초토화하겠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정말 그 북핵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앵커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진행하면서요. 네.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또 해야 된다는 사람 워낙 다양하게 들어서 제가 정리가 안 되겠는데 하여튼 네.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을 아주 강화해서 네. 북한이요 딴짓 못하게 무언가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문제 해결하고 결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권에 남아 있는 한은
북핵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을 죽을 때까지 안 놓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하고 자기네 헌법에다 놓고 당 규약에다 놓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라는 32살 난 지도자한테 7,500만이 휘둘르다 못해서 13억 중국까지 1억 2천 일본까지 다 휘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까지도. 네. 저는 정말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북한 문제 해결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김정은이가 리더십을 교체해야 돼요. 정말 좀 더 정말 개혁개방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뭐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던 그래서 뭔가 핵무기에서도 발전이 좀 이루고 한반도도 좀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하려면은 김정은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금 북한 김정은이다. 정권이고 김정은이거든요. 네. 핵실험 지금 올라서 몇 번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몇 번을 쐈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김정은을 암살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조금 이따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제 제재 국면이고 네. 지금 제재를 한 지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북한식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사일을 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실험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적지 않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북한 주민 의식화도 있을 거고 뭐 전단을 들여보내거나 뭐 어떤 전자수단들을 들여보내서 외부 정보를 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김정은 정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아까 허화평 이사장도 김정은 정권이 결국은 요 핵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언을 딱 했는데 네. 우리 고영환 똑같은 소리입니다.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네요. 핵을 가지고 소련이 핵이 없어서 소비에트 무너졌어요. 연맹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핵을 만기 리더가 이상 바뀌면서.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군사적으로 나가니까 경제가 뒷받침 못하고 민심이 돌아서니까 결국은 자멸한 거거든요. 똑같은 수순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아주 이 사람 우리로 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태풍을 못 막은 죄로 뭐 간부들 뭐 숙청하고 뭐 이런 아니, 이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게 기사 뭔 봤는데. 소린가 하면 태풍 피해를 두만강 지역 연안에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달 중순에 김정은이가 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 앞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장, 네. 해당 농장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드는데 왜 태풍 같은 거 못 막아?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아니, 세계에서 못하는 게 없다고 우리 조선이. 네. 지도자가 핵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도 만드는데 태풍 같은 거 막는 거 쉬운 일이겠는데 왜 태풍 못 막고 왜 우리 보고 막으라 그래?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만의 목소리네요 지금. 그렇죠. 불만이 목소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거를 자연이 큰 재난이 오는 데를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걸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으면 국가가 그걸 도와주고 온 국민이 도와주는 게 도리인데 그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농작물이 쓰러졌으니까 네가 농장원이 책임을 져라. 왜 나가서 저 옥수수대라도 짚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에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쥐고 있었으면 안 넘어질 거 아니냐. 황당하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로 치면 지금 경주 지진 났는데 대통령이 거기 가서 네. 지진 왜 너희들 힘으로 못 막았느냐 이렇게 야단친 거나 똑같은 똑같죠. 똑같은 소리죠. 황당한 그런데 얘기네요. 우리 대통령은 가시지 않았어요. 경주에. 가슴 아파하고 근데 뭐 지금 지치했죠. 특별재난. 3주째 네. 김정은은 거기 안 가고 어딜 가는 줄 아십니까? 사과 농장에 가서 김정은이가 19일 날 그러니까 핵 사과 그거 뭐 농장에 했지 않습니까? 가서 사과가 정보당 50톤이 열렸다니 내가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파한대설을 하며 웃었어요. 근데 네. 지금 회령시 강안동 같은 거는 한 250세대가 쓸러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아예 마을이 없어졌어요. 네. 가려면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사과농장 잘 된 데만 가서 내가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고 웃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입니까? 네.
미국을 뭐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미국 쿼터를 건드린 격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북한이 어제 우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그 네. 바로 성명에서 다음에, 네. 괌을 네. 이 본고주인 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침략군 기지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구상에서.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미국 본토도 우리 아직 위협해 본 적이 없다. 그 강력한 소비에트 연맹도 중국도 미국을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사람이 그 어른한테.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한테 널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위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스콧 스나이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북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꾸 저러면 우리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정말 참고 있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나십니까? 우리 캐도남 마실 때. 아, 원숭이라 그랬잖아요. 원숭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잊겠습니까? 나를 원숭이라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을 동물원의 원숭이 그것도 네. 밀림 속의 원숭이가 아니고 밀림 속의 원숭이가 아니고 동물원의 원숭이라고 표현했어. 오바마 대통령을 표현을 아주 했다고요. 비웃은 거지. 그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북한이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격으로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흉상그룹이라고 하나요? 중국에? 홍상그룹. 홍상입니까? 홍상? 네. 아, 홍상. 이 그룹이 그동안 북한 핵 개발하는데 아주 일조했더구만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사가 사실이고요. 네. 그 여자가 마오라는 성을 가진 여자인데 네. 지금 45세. 네. 이 여자가 30살 때부터 북한하고 교역에 뛰어든 여자인데 30살 때 이 여자가 뭐라는 건 쇼핑몰 판매원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하고 하면서 2011년부터 작년도까지 무역액이 북한하고 무역액이 5.3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어치 물건을 주고 팔았다는 소리인데 네. 이 여자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쓰는 산화 알미늄 같은 거를 북한에다 대줬어. 근데요, 인물이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고 단둥의 10대 눈코입이- 여걸이라고 그러고 아, 단둥의 10대 여걸. 어우, 단둥에서 저 여자가 하는 말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근데 저 여자가 지금 공안에 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결혼을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모르요. 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네. 그 칠보산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칠보산 호텔이라고 있는데 칠보산 호텔이 지분 70%를 저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칠보산 호텔이라는 거는 북한 민족보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네. 그 회사에서 잘 안 되니까 70% 지분을 넘겼는데 네. 북한에서 넘어온 아가씨들이 몽땅 그 청소도 하고 데스크에도 있고 프론트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저기가 뭔가 하면요. 네. 한국 디도스 공격이랑 한 그렇죠. 북한 정찰총국 120일 지도국의 본산 중에 하나가 저 칠보산 호텔입니다. 저기서 천재들이 나와서 해커들이 나와서 디도스 공격하고 농협 공격하고 저거를 저 여자의 보호하에서 이제까지 진행을 했다는 거죠. 홍상그룹이 그동안 우리나라 해킹 주 범죄 집단의 그 어떤 장소였네요. 저는 그렇지. 홍상그룹이. 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북한 사람들이 무역이 다른 지역을 몰라도 단동 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서 북한하고 진행되는 무역이 절반 이상을 저 여자가 다 했어요. 네. 저 여자가 다 했는데 북한이 얻기 힘들어하는 제재 물품들을 거의 다 넘겨준 여자입니다. 저 사람 북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중국 여자인데 야, 근데 지금 북한에서 HEU라고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지금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많은 부분을 저 여자가 돌렸고 저 여자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국제 제재 물품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걸릴까 봐 잘 안 해요. 네. 내가 할게. 네. 대신에 요게 톤당 2만 불이다. 3만 불 줘. 아. 내가 갖다 줄게. 머리가 그럼 기막히네.
그래서 저 여자가 680명을 거느린 그룹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안 조사받고 그러면 또 구속되고 그럴 수 저 여자는 있겠습니까? 구속이 됐고요. 저 여자는 끝났다고 보고 홍시안 그룹도 끝났다고 봐야 되고 네. 북한이 입는 타격이 적지 않겠죠. 네. 이제 해킹하는 게 좀 줄어들겠네요. 저- 본거지가 좀 없어지면. 그럼 뭐 다른 데로 또 찾아가겠죠. 다른 데로 찾아가겠지만 중국 사람이 노골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했던 거하고는 몰래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